반민족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8월 5일 날 제정됩니다. 원래 헌법을 만들 때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헌법적인 근거 하에 8월 5일 날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바로 국회 전담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법을 제안했던 김웅진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돈 의원, 그리고 각 도별로 3명씩 해서 총 2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2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처벌 대상 반민족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이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반민족 행위라도 악질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그런 제한을 뒀죠. 한일 합병이라든지 얼사조약 이런 데 서명하고 모의했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여기는 제외됩니다. 일본에 자기를 받거나 일본 국회의원이 된 자, 이런 거 처벌하죠. 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상 박해하거나 그것을 하도록 지휘한 자, 이것도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 자기를 계승하거나 또는 일제 앞잡이 기관인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 참의 등을 한 12개의 범죄, 이런 거 다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에 입법했느냐? 그것은 미군정이 이 반민족 행위 처벌은 한국 민족의 문제다. 그래서 미군정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미군정 기간 3년 동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1947년 7월 3일 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그때 또 부일자 처단법원이라고 만든 바가 있습니다. 부일자는 일제에 빌붙어서 협력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처단법원을 만들었지만은 미군정 사령관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렇게 해서 미군정 기간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에 의해서 반민특위, 즉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혐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이렇게 전부 채정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사람별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기는 것까지가 이 반민특위 할 일입니다. 10명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다 10명, 국회의원이고 다 10명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 경북의원 김상덕, 그리고 부위원장 서울의원 김상돈, 나머지 8명은 위원이죠.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된 반민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김상덕 위원장은 혐의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조사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이 반민특위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외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 재판, 검찰 이렇게 3자 연석 회합에서 특경대, 반민특위 전속 특경대 40명을 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정부와 충돌되는 요인이죠. 특경대는 특별 경찰입니다. 다만 경찰인데 반민족 행위 처벌과 관련된 특경이죠. 서울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지방에 조사사무분국을 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조사부는 정치 분야 혐의자, 2조사부는 산업경제 분야 혐의자, 3조사부는 일반사회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은 이 특별검찰부, 여기가 구성되어 있어서 대검찰청에 구성돼서 이것을 담당하고, 또 특별재판부, 이것은 대법원에 설치돼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재판은 단심으로 하고, 또 검찰은 사고 조사 후에 20일 이내에 기소하고, 공판은 30일 이내에 빨리 일을
그 처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이 규정을 했습니다. 12월 28일에는 그 정부가 의견을 내서 법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대체로 다 뭐 조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그 반민특위 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그 검찰의 기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민특위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재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1949년 1월부터 그 혐의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민특위가 예비조사한 결과 7천여 명의 그 혐의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1월 달부터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이죠. 박흥식, 이종영 이 언론인이고 김태석 일제때 경찰이고 최린 3.1 독립선언 대표지만은 일제에 협력했죠. 김연수 삼양사와 경상방직 사장이라든지 노덕술 일제때 경찰 간부를 했죠. 이런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다만 이제 노덕술의 경우에는 그 상당히 뭐 독립군을 탄압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주로 일제 때는 보안과에 근무했습니다. 보안과는 뭐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없고 다만 미군정 경찰 때는 그 수사과장을 했습니다. 일제 때는 하지 않았지만은 미군정 때 수사과장을 하면서 송진우 암살범을 검거하면서 상당히 그 공로를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 2월 달에는 문화계 인사를 검거를 했죠. 최남선, 이광수. 다들 그 독립선언서 작성에다 작성을 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일제에 협력한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체포를 해 나갔죠. 그 결과 체포한 결과 체포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검찰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법 집행 결과에 총 682건을 취급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408건, 체포가 305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건이죠. 여기서 재판 총 38건을 해서 사형 1건, 무기징역 1건, 징역 10건, 공민권 정지 18건. 상당히 요란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에 신중한 대처를 해달라는 당부 담화를 발표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해야 될 일까지 반민특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회 조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민심을 요란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끝내가지고 사회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 경찰은 치안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대한민국 수호하는 거 좀 도와달라. 경찰에게 무슨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치안 유지나 국가 안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 공을 세워서 속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반민특위에 부탁을 합니다만은 반민특위가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반박 담화를 발표해서 그 대통령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곡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과 반민특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반민특위 간에 이제 정면 충돌이 됩니다. 대통령이 말해도 뭐 이렇게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세력 대결, 힘의 대결이 되는 거죠. 6월 초에 일부 군중이 국회와 반민특위 사무실을 가서 시위를 하고 국회 내에 그 적색 분자를 숙청해라 뭐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6월 4일 날 반민특위는 또 하나의 그 갈등 요인을 만들죠. 최운하 수도경찰청 사찰과장을 검거를 했습니다. 사찰과장이라는 거는 그 공산분자 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체포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공 수사를 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거기 책임자를 근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을 완전히 그냥 그 벌집 쑤시듯 해놓은 거죠. 6월 5일 날 경찰관 44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건 정부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6월 6일 날 그 중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관 여러 명이 80여 명이 그 특위 사무실 부근을 포위해 가지고 조사관들과 특경대원의 무기를 회수하고 특경대원을 아예 잡아가죠. 6월 6일 날 최운하 사찰 과정이 석방됩니다. 이런 어떤 충돌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는 그 서울시 경찰국장 그리고 내무부 차관이 나서서 특경대 무기를 회수하고 그 특경대를 해산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경찰이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반민특위 위원들은 총사직을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이제 무산되게 되죠. 더군다나 5월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터지면서 동시에 이 같은 인물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고 반민특위에도 활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면은 반민특위도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1949년 7월 20일 날 정부에서 법 개정 제안을 내는데 공소시효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반민특위를 1년만 운영하자 이거죠. 계속하는 게 너무나 그 국가 안보에 위태롭고 또 치안 유지도 할 수 없고 경찰 조직이 흔들리고 민심이 솟아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1년만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 발언을 합니다. 조사위원이 법을 가지고 권한이 넘치는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치안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주고 있어서 조사위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만 하자 이렇게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뭐 그 이후에 그 국회 프락치 사건과 겹쳐지면서 더 이상 반민특위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1951년 전쟁 중에 이 국회에서 이 법을 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민족 행위 처벌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습니다. 국회가 정부 수립 초기라고 하지만은 국회에서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통일된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 그것을 사실 맞죠. 통일된 한국정부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 일단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안보 문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경제가 있어야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급한데 그런 걸 제껴놓고 통일 문제부터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승만 정부와 조화롭게 하지를 못한 거죠. 이때 보면은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 김병회 의원이 1949년 2월 7일 날 어떤 결의안을 냅니다. 바로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냅니다. 이때 유엔 한국위원단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을 만들어서 유엔 한국위원단에게 제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북한에는 유엔 한국위원단이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엔 한국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남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국군 철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랴부랴 국회로 뛰어가서 이거 아니다. 이게 얼마나 안건이 중대한 건지 여러분들 아느냐. 유엔 위원단이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의를 해서 유엔 한국위원단에 전달하면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미군 빨리 빼내주세요. 미군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대한민국 공산화돼도 좋으냐. 이거는 반정부적인 결의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합니다.
타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95대 37로 이 결의안이 부결됩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사실 자수한 남로당원이 진술에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0일 날 자수한 남로당원의 진술로 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개성에서 여자 공작원 체포하죠.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38도선이 있는 개성으로 왔다가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가 잡았죠. 그래서 몸을 수색해서 나온 문건에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독한 결과 남로당에 포섭된 국회의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근거가 돼 가지고 6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합니다. 그 중에는 결의안을 냈던 김병애 의원, 그리고 또 반민특위 검찰의 차장으로 있던 노일한 의원,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에는 국회 부의장 김약수도 혐의로 구속을 시키고 8월 10일, 16일 날은 4명의 국회의원을 더 체포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6.25 전쟁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이 사람들 다 북한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북한 노동신문도 이 거물 난파 간첩 성시백이 국회에 침투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북한은 자랑삼아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도 이것이 공작한 것이 사실이고 포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 평가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3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민특위가 이게 사실 정의를 구현하는 의미에서는 올바른 일인데, 그렇지만은 하는 방식, 이게 사실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정부와 매번 충돌하고 또 공산주의가 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국회와 반민특위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반민특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반민족 행위를 규정하고 거기 사람들을 체포 구금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반민특위가 좌초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민특위가 또 경찰과 유난히 대립한 것도 참 이 반민특위의 그런 반민족 행위 처벌에 큰 난관을 조성하고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반민특위의 반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경찰들을 특히 일제 때 경찰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일제에 협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해 버렸기 때문에 경찰들이 자신들의 그냥 참고 지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일제 때 경찰했던 사람들 개개인은 죄가 없을지라도 경찰이라고 하면은 일제 때 경찰 그러면은 애국지사라든지 독립운동가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이거 체포 구금하고 심지어는 수사한다고 고문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경찰 개개인이 죄가 있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너무 경찰을 적대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민족 행위 처벌이 무산되는 길로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후일담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13명의 국회의원들 서울이 함락되면서 적의 수중에 들어갔죠. 그 중에 1명만이 탈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결국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의 어떤 그런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선전선동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되었던 거죠. 나머지 4명은 적치하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회 프락치 명단을 들고 월북하려던 여자 공작원은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안타까운 일은 그 여자 공작원을 체포하는 데 수운을 세운 김호익 경감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그런데 이 사찰 분실에 있다가 대낮에 사찰 분실에 있다가 이 남로당원 그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남로당원에 의해서 이렇게 저격받아 가지고 순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범인은 그 즉시 재판을 거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최훈아 사찰과장과 그 사찰 분실 간부들, 공산분자들 이제 내사를 하고 감시 또 그 수사, 정보 수집 이런 거 아주 우리 치안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부서인데 6월 28일 날 마지막까지 서울에 남아 있다가 새벽에 지프 2대에 타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오다가 마침 그 국군 공병대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면서 모두 사망하는